국정감사를 통해서 MB 정부의 자원외교 그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칠레의 구리광산에서는 1,600억 원의 덤터기를 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에 속아가지고 320억 원을 사기당했고, 몽골에서는 석탄사업 투자 실패로 3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도가 난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에만 현재까지 2조 3천억 원이 들어갔으며, 이라크 크루즈 유전개발 사업은 4,4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름 냄새도 못 맡은 상태의 빈손입니다.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2조 5천억 원의 손실만 크게 떠안았습니다. 자원 확보 실패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까지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국가재정 악화의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경사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치장하였던 MB 자원 외교가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거래,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글로벌 호구라는 조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43조 원의 혈세가 투자된 MB 자원 외교,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MB정부에서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자 현 정부의 경제수장을 맡고 계시는 최경환 장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부실투성이의 묻지마 해외 투자에 대한 진상규명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자원외교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정책의 실패 과정은 물론이고 대규모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100일을 맞았습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고요. 이제는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취임 초기에 언급한 내수 활성화와 소득주도 성장 등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렸고, 다시 카지노믹스, 대기업 총수 사면, 빚내서 집사기,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서민 증세 등 어찌 보면 뻔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MB정부와 다름없는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평가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위상마저 추락시킨 금리 인하 단행에 서민들에게 빚폭탄을 안기겠다는 부동산 경기부양책만 강조하는 등 뭐 아니면 도식의 도박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폭탄 돌리기 경제정책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100일을 맞아 여러 경제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중산층과 서민의 빚만 늘리는 대책으로는 선순환적인 경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의 경기부양책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 중인 기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 부담은 줄여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항도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린 통영함, 자석만 가까이 돼도 발사되는 복합 소총, 파도에 잠겨버리는 상륙 장갑차, 그리고 북한 소총에도 뚫리는 방탄복까지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는 무기들이 녹슬거나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까? 이렇게 심각한 안보 무능과 국민 불신을 자초한 것은 정부의 한심스러운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통영함 관련 비리의 책임을 져야 할 황기철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해군 참모총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방산비리의 본거지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산업청, 다시 하겠습니다. 방산비리의 본거지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이끌었던 노델의 직전 청장은 놀랍게도 이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기업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의 공정거래도 구멍 뚫리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계속되는 방산비리 지적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홍보 태스크포스 팀만 만들겠다고 하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개인 전투기라도 사서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체를 뒤덮은 군피와 낙하산이 안보 무능의 핵심입니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대부분 업체가 제대 군인의 재취업소가 되었으니 방산비리가 줄어들리 만무합니다. 방산업계에 진출한 선배와 군에 복무 중인 후배 간의 검은 공생관계를 끊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부실과 비리로 인한 대한민국의 불량 안보의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피와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모 사단 A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내 여성생도 성폭행과 이를 은폐했던 사건, 성추행 피해 여군을 위로한다며 군 최고 사령관급인 사단장이 해당 여군을 또다시 성추행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기강 확립 합동연석회의를 주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충격입니다. 군대 내 폭행으로 아들 군대에 보내기 불안했던 부모들, 이제는 딸 군대에 보내는 것도 좌불안석입니다. 군은 지금까지 몇 번의 일벌백계를 다짐했었습니까? 다짐한 일벌백계만도 수백 번입니다. 군 당국이 개선하겠다는 다짐과 대책 발표에도 군 내의 인권 유린과 성폭력 사건이 근절되기는커녕 군 고위 장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군 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는 언제까지 고장난 추궁기 같은 변명만 늘어놓을 것입니까? 면피성 대책 마련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기 사건이 아닌 성폭력 등 일반 형사 사건은 군 검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사법체계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군 사법체계 개편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만이 만연해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군대 내의 인권 유린 그리고 성폭력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다짐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